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수원지검의 이화영 진술조작모의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동네 듣보잡 변호사가 진실을 알리겠다며 동네방네 뛰어다녔던 1년, 6월 7일 선고도 있고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첩첩산중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 날아갈 듯 기쁩니다. 잠시 후 1시 30분 부지사님 접견입니다. 기쁜 소식 전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까지 승자의 기쁨을 누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전투 모드 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단의 민영배 단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치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북측과 공모해 대북송금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입수하고도 이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비튼 뒤 수사를 개시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조작을 시도합니다. 성명불상 직원과 교도관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은 진술조작, 구형거래를 위한 회합 성격입니다. 수원지검 및 구치소가 이 사실로 고발당했지만 경기경찰청은 여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등 관련 기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 일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정적 제거를 위해 공조직과 세금을 펑펑 씁니다. 검찰을 제어할 유일한 힘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까지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대책단 발의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검을 꼭 관철시켜 검찰의 만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노정면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 법안을 의원가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을 상대로 한 첫 특검 추진이며 민주당 당론의 공식기구의 22대 첫 법안 발의입니다. 법안 발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답변이라기보다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판단하는 동거를 검증부터 해달라. 그 절차 없이 방탄이라는 것이야말로 검찰 방탄용 프레임 걸기 아니겠나. 국정원 문건 주가 조작 의혹부터 검증해야 하지 않나. 언론에 기대지 않고 특검법을 관철해 검찰의 사건 조작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화영 사건에서 국정원 문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쫓은 뉴스타파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이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증언을 뉴스타파가 확보했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지난 1일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3차례 수원지검에 출정해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는데 이 전 부지사가 내 진술을 바꿀 테니 당신도 진술을 바꿔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또 수원지검의 전종택 검사가 나에게도 진술을 바꾸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진술 회유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별대책단은 특검법 발의 후 국회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뉴스타파가 언급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지요. 제가 23년 5월 달에 구속이 되는데요. 23년 6월에서 7월 사이 날짜를 특정을 하겠습니다. 6월 18일, 6월 21일, 7월 17일 세 날에 그 이화영 담당 검사와 제 담당 검사의 주선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3차례 단독 면담을 하였습니다. 1차 면담 후에 제 담당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으며
그 진술을 보충할 만한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으로는 이 부지사가 이 지사에게 쌍방울 방법비 대학 관련 보고했다고 이 지사에게 들었다,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이 부지사한테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비서실에서 방북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했다거나 또는 이화영 부지사가 비서실의 그런 요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진술의 대가로는 나를 보석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낼 수 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제가 근무했던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검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하면서 진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동아입니다. 방금 신명석 전 국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신명석 전 국장이 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수원지검 내에서 단순히 이화영 부지사 개인에 대한 진술 해유와 압박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통해서 불법 면담과 함께 진술 조작 그리고 형량 거래가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저희 대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신명석 국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금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에서 이뤄졌던 불법적인 수사에 관해서 확실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런데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할 말이 있나 보지요?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원석 총장은 퇴근길에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하고,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김건희 소환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한쪽에선 검찰 독재라 하고 다른 한쪽에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민주당 측이라면 2년 동안 한 게 없다는 게 저들 편에서 나오는 말이니 이는 이재명을 2년 동안 못 잡아들였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김건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 하나로 이미 이원석 총장의 발언은 신뢰를 잃지요. 늘 예외였으니 말입니다. 정치검찰은 뿌린 대로 부역한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